저희 비욘디가 준비한 제주 스튜디오입니다. 대가의 통찰을 듣는 인사이트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류마티스 학의 최고 권위자라고 하실 수 있는 송영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송영욱입니다. 네, 송영욱 교수님이 우리나라 최장 대기 기록을 갖고 계십니다. 환자분이 송영욱 교수님께 진료를 외래에서 받으려면요 10년 기다려야 됩니다. 맞죠? 10년이죠. 2월 말로 은퇴를 했습니다.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1호죠. 1세대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예. 뭔가요? 류마티스란 말이. 그리스말이라고 하는데요. 류마가 몸에 흐르는 액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막히면은 병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팔다리, 온몸의 근육이 아프거나 관절이 아프거나 뼈가 아프거나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병이고요. 이 류마티스 질환은 되게 병명으로 따지면 한 100개 이상이 넘어요. 오, 100가지가 넘는 류마티스 질병 가운데 가장 치료가 까다롭다라고 하는 병은 뭐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볼 수 있죠. 류마티스 관절염은 치료를 안 하면 손가락이 이렇게 비틀어지고 불구가 돼서 생활을 못하는 병이니까요. 제일 어려운 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일반 나이 들어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하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생기는 부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뭐 끝마디 관절이면 퇴행성 관절염이 많고 중간이나 이렇게 손바닥하고 만나는 주위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퇴행성 관절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일을 하거나 할수록 더 나빠지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좀 활동을 하면 조금 좋아집니다. 활동한다고 계속 좋아지는 건 아니고 활동을 하고 저녁 때는 또 피로감이 굉장히 빨리 오고 피로감 같은 게 있으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 검사를 해보면 염증 수치가 높으면 그런 류마티스 관절염이고 정상이면은 퇴행성 관절염이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으로 볼 때 가장 눈여겨보는 건 뭐예요? 이게 류마티스인지 아닌지. 부은 게 있는지. 부으면은 이제 되게 만져봅니다. 열이 있고 그러면은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일 가능성이 많고요. 네. 열이 없이 그냥 단순히 부어 있고 관절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모래알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래알처럼. 뽀거덕뽀거덕처럼. 그런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거의 많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에게는 뭘 제일 강조하시나요? 확실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왜냐하면은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2년 안에 관절이 망가질 확률이 50%가 넘어요. 만일 그 치료를 받고 계시다 하면 환자들이 말을 하지 않고 자기가 약을 자꾸 줄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빨리 줄이면 자꾸 재발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의사 입장에서 약을 천천히 줄여서 증상이 없는가 확인하고 또 천천히 줄이고 이런 식으로 줄이기 때문에 결국은 약물을 꾸준하게 먹는 게 중요하고. 근데 그 약의 종류가 많은데 환자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맞습니다. 전문가가 판단해서 주는 건가요? 예. 선생님이 가장 그 중시하는 기준은 뭔가요? 처방을 하실 때. 질병 활성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다스28이라는 뭐 전문적인 수치가 있는데 뭐 2.6 이하면은 뭐 완화된 상태고 3.2면은 중간 정도고 5.1이다 이러면 굉장히 심한 것으로 봐요. 그레이드에 따라서 저희가 약을 선택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강한 약으로 갈수록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노인들한테 썼을 때 감염증이 잘 와요. 뭐 결핵도 많이 생기고 폐렴도 많이 생겨요. 이 약들이 좀 더 신중하게 처방되어야 한다, 그 얘기인가요? 네, 어떤 기본적인 부작용 체크라든지 이런 걸 꼭 하시는 게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조심해서 써야 되는 약입니다. 네. 비싸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경우는 건보 적용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현재 이 현황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한 5년,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이 보험에서 커버를 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부담이 굉장히 좋아진 상황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쓰이는 TNF 억제제, 뭐 악템라라고 해서 IL6 사이토카인 억제제, 리툭시맵이라고 하는 약인데 이제 그런 약 또는 아바타셉트라는 약 다 거의 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10%만 내고 아이고. 약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네. 90%는 건보에서 커버를 네, 해주니까. 네, 맞습니다. 네. 뭐, 류마티스 질환을 갖고 계시는 환자분들의 그 식생활이라고 할까요? 영양에서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건 있습니까? 통풍 같은 경우에는 조절해야 될 몇 가지 있죠. 고기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걸 피해야 되지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강수척추염 이럴 때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균형적인 식사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고기를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어떤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어떤 음식이 좋기 때문에 그 음식을 주로 먹는다든지 이런 것은 권하지는 않습니다.